최순실, 정윤회처럼 칼같이 못 떠나 후회된다. 정윤회 정말 칼같이 떠나긴 한 걸까요? 보겠습니다. 자, 서운 억울 불만 난동. 요즘 최순실의 속내는 특활비 몰라. 왜 검찰은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우나? 돈에 국정원 돈이라고 써있나? 자, 그리고 많은 것 바쳤지만 어떻게 박근혜 전 대통령 감사 표시도 안 하고 뭐 비선실세 의혹 때마다 외면만 했어요. 그리고 빨리 나를 사형으로 죽여달라.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최측근 중 유일한 생존자 정윤회처럼 나는 왜 못 살았을까 이런 후회도 하고 있다 그러네요. 영상 보겠습니다. 최순실 씨 여전히 강한 수사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가에서 죄를 지켜 살게 해야 최순실 씨 여전히 강한 특검이 아닙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하고 모든 공동체임을 밝히라고 사대를 강요하고 있어요. 네? 이거는 너무 억울해요. 우리 애기까지 다 어리손자까지 그렇게 하는 거는. 조한규 증인이 기고한 내용을 보면 문건 파동의 원인 제공자였던 정윤회를 최순실과 이혼하도록 대통령이 권유했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문건에 나온 내용입니까? 문건에 나온 내용은 아니고요. 예. 뭐 취재원으로부터 그러니까 2014년 1월 달에 1월 6일 날 정윤회 문건이 보도되고 2월에 박근혜 대통령이 두 사람 이혼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권유한 것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3월에 이제 이혼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선실세가 두 사람이었는데, 예. 예? 두 사람이었는데 이혼해가지고 한 사람이 떨려 나가니까 이제 비선실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최순실이 슈퍼파워가 된 거네요. 그런 셈이죠. 그렇죠. 예. 황장 소장님? 예, 정윤회 씨는요. 예. 거자필반 님의 침묵에 놓죠. 떠난 자는 예.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는데 예. 동호대교 남단에 예. 중국집에서 십상시가 모여가지고 예. 그 국가 중대사와 이익관계 문제를 논의했다는 문제는 지금 정리가 안 됐잖아요. 예. 여전히 의혹 남아 있는 거죠. 그거는 반드시 또 제가 볼 때 지금 워낙 땅끈이 많아가 예. 밀리고 있는데 그것도 또 할 거라고 봐요. 이 예. 문재인 정부에 하는 걸로 봐서는요. 할 거라고 보고 최순실은 저렇게 말할 자격이 없죠. 왜냐하면 옛날에 자기 쫄병들한테 충성을 강요하면서 내가 박 대통령한테 충성을 바치니까 이만큼 누리고 있잖아 이래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박 대통령이 뭐 하려고 감사하답니까? 지금 이제 오래 생활을 할 것 같으니까 저렇게 이제 좀 심리가 떨어지고 있다 이래 봅니다. 김영준 의원님. 예. 최순실 왜 저런 걸까요? 상당히 기획적이죠. 기획적이다. 공모 사실이 없다. 왜 안 도와줬기 때문에 감사 표시도 없다라고 이렇게 함으로써 한편으로는 박 전 대통령하고 사이가 나빠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법리적으로는 빠져나갈 길을 찾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섭섭한 만큼 나는 죄가 없다. 차라리 날 죽여라. 또 그리고 정윤회는 자기가 봤을 때는 여전히 잘 돼가고 있는데 나만 왜 억울하다. 이런.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진 석방 참 다행이네요. 본심 들킨 송영무 장관 진짜 본심일까요? 그리고 이걸 놓고 공수받긴 여야 왜 그러는 걸까요? 보겠습니다. 송영무, 김관진 석방에 다행이다 발언이 논란되고 있죠. 어제 국회입니다. 이 김진태 한국당 의원께서는 김 전 장관 석방 소회 어떠냐고 물었는데 이때 참 다행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써달라고 좀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 뭐 쓰시는 동안 저희가 준비한 영상부터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진 전 장관 이렇게 석방된 데에 대해서 짧게 소회가 좀 어떻습니까? 소회라기보다는 참 다행이다. 같은 동료로 같이 근무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같이 근무하고 같이 또 생활도 했던 사람으로서 이렇게 인간적인 입장을 얘기한 겁니다. 지금의 국방부는 가서는 안 될 길이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에서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적인 소외를 묻는 것이 아니고 적절한 표현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준비된 지신부터 보겠습니다. 김영주 전 의원님 가장 먼저 올려주셨어요.
예, 과거에도 같이 일했고 같은 군인이고 같은 사무실에 일한 적이 있어서 인간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것이 본성일 수도 있는데 예. 문제는 저분이 이제 국방부 장관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여당 의원이 얘기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답변해놓고 예. 또 야당 의원에 대해서 답변해놓고 여당 의원이 질의하면 생각해 보니까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통해서 실제로 보면 국방부 장관은 굉장히 강건하고 일관되고 이런 걸 기대하지 말이 않겠습니까? 굉장히 사실 무거워야 되는. 예. 그런데도 우유부단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 국민들로 하여금 참 불안감을 주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저는 문제라고 알겠습니다. 봅니다. 예. 황장수 소장님. 국회의원들 참 할 일 없다고 봐요. 국방위에서 JSA 도발이나 기순병 문제를 달아도 시원찮은데 저런 거를 굳이 물어서 개인적인 감정이 어떠느냐를 국민들이 알 필요가 뭐가 있어요. 참 할 일이 없으니까 저러고들 앉았다 봅니다. 사실 뭐 저런 질문을 하게 되면 답변을 하기도 뭐하고 안 하기도 뭐하고 하면 이상하고. 또 청문회장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아니죠. 알겠습니다. 근데 고영신 교수님. 답변을 적절히 해야죠. 개인으로 저 자리에 나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들 앞에 장관, 국무위원 자격으로 나왔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런 문제를 질문했을 때 뭐 개인적으로는 다행이지만 군에서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송영무 장관은 잘 아시다시피 자질 논란이 청문회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가 됐고 그래서 청문 보고서도 채택이 못 됐어요. 그러니까 저분이 개인과 장관으로서 그런 역할 혼선, 개인으로서 해야 할 말과 장관, 국무위원으로서 해야 할 역할 혼선이 있는 것 같고 기본적으로 그 다행이다. 이 말은 본심으로 봅니다. 저는 또 군내에 어떤 일정 부분의 그런 민심, 그 군심을 반영한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송 장관의 개인적인 그런 성향을 보면 보수 성향인데 지금 정권에서 일어나는 데는 진보 정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 역할 혼선이랄까 정체성 혼란을 지속적으로 겪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상회 교수님. 네, 군 사이버 사령부가 국민을 상대로 댓글을 달고 정치에 개입했습니다. 김관진 전 장관이 책임자였습니다.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결과는 좀 지켜보겠습니다만 적어도 이런 문제라고 얘기하면은 국방 적폐를 청산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면 대한민국 지금 국방부 장관 아닙니까? 송영무 장관이 이 문제를 평가를 해야 할 당사자가 국회에서 사적인 인연 제가 전 김관진 전 장관도 1년 후배인데요 하면서 마음이 안타깝다. 알겠습니다. 이런 말을 한다는 자체는 국방부 장관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국방 적폐를 이분이 과연 어떻게 책임지고 청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차명기 의원님. 소회의 사전적 의미는 마음에 품은 뜻이에요. 그러면 자기 속생각을 얘기하라고 그래서 속생각을 얘기했건만 그걸 가지고 아까도 제가 문제 삼은 그 정치인 거긴 저도 포함됩니다. 정치인 특유의 그 이념적 잣대로 너 이게 누구 편 들었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자체가 좀 저는 자질이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규환 논설위원님. 공사 구분을 못한 송 장관 비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이것을 활용하는 또 자유한국당은 정말 개똥도 약이 되면 시간, 장소, 사람 안 가리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 그래서 얻은 게 뭡니까? 이런 질문 던지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한 사람이 문제인지 그 질문을 이상하게 답한 사람이 문제인지 시청자 여러분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곧이어 MBN 뉴스팔로 이어집니다. 놓고 공수바뀐 여야 왜 그러는 걸까요? 보겠습니다. 송영무, 김관진 석방에 다행이다 발언이 논란되고 있죠. 어제 국회입니다. 이 김진태 한국당 의원께서는 김 전 장관 석방 소회 어떠냐고 물었는데 이때 참 다행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써달라고 좀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 뭐 쓰시는 동안 저희가 준비한 영상부터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진 전 장관 이렇게 석방된 데에 대해서 짧게 소회가 좀 어떻습니까? 소회라기보다는 참 다행이다. 같은 동료로 같이 근무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같이 근무하고 같이 또 생활도 했던 사람으로서 이렇게 인간적인 입장을 얘기한 겁니다. 지금의 국방부는 가서는 안 될 길이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에서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적인 소외를 묻는 것이 아니고 적절한 표현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준비된 지시부터 보겠습니다. 김영주 전 의원님 가장 먼저 올려주셨어요. 예, 과거에도 같이 일했고 같은 군인이고 같은 사무실에 일한 적이 있어서 인간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것이 본성일 수도 있는데 예. 문제는 저분이 이제 국방부 장관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여당 의원이 얘기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답변해놓고 또 야당 의원에 대해서 답변해놓고 여당 의원이 질의하면 생각해 보니까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통해서 실제로 보면 국방부 장관은 굉장히 강건하고 일관되고 이런 걸 기대하지 않습니까? 말이 굉장히 사실 무거워야 되는. 예. 그런데도 우유부단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 국민들로 하여금 참 불안감을 주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저는 문제라고 알겠습니다. 봅니다. 예. 황장수 소장님. 국회의원들 참 할 일 없다고 봐요. 국방위에서 JSA 도발이나 비순병 문제를 달아도 시원찮은데 저런 거를 굳이 물어서 개인적인 감정이 어떠느냐를 국민들이 알 필요가 뭐가 있어요. 참 할 일이 없으니까 저러고들 앉았다 봅니다. 사실 뭐 저런 질문을 하게 되면 답변을 하기도 뭐하고 안 하기도 뭐하고 하면 이상하고. 또 청문회장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아니죠. 알겠습니다. 근데 고영신 교수님. 답변을 적절히 해야죠. 개인으로 저 자리에 나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들 앞에 장관. 최순실 정윤회처럼 칼같이 못 떠나 후회된다. 정윤회 정말 칼같이 떠나긴 한 걸까요? 보겠습니다. 자, 서운 억울 불만 난동. 요즘 최순실의 속내는 특활비 몰라. 왜 검찰은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우나. 돈에 국정원 돈이라고 써있나. 자, 그리고 많은 것 바쳤지만 어떻게 박근혜 전 대통령 감사 표시도 안 하고 뭐 비선실세 의혹 때마다 외면만 했어요. 그리고 빨리 나를 사형으로 죽여달라.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 중 유일한 생존자 정윤회처럼 나는 왜 못 살았을까 이런 후회도 하고 있다 그러네요. 영상 보겠습니다. 최순실 씨 여전히 강한 수사 받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국방에서 죄를 지켜 살게 해야 최순실 씨 여전히 강한 수사 특검이 아닙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은 모든 공동체 힘을 발휘하고 사대를 강요하고 있어요. 이것은 너무 억울해요. 우리 애지까지 다 어리선장까지 그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반드시 또 제가 볼 때 지금 워낙 땅건이 많아가 밀리고 있는데 그것도 또 할 거라고 봐요. 이 문재인 정부에 하는 걸로 봐서는요. 할 거라고 보고 최순실은 저렇게 말할 자격이 없죠. 왜냐하면 옛날에 자기 쫄병들한테 충성을 강요하면서 내가 박 대통령한테 충성을 바치니까 이만큼 누리고 있잖아 이래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박 대통령이 뭐 하려고 감사하답니까? 지금 이제 오래 생활을 할 것 같으니까 저렇게 이제 좀 심리가 떨어지고 있다 이래 봅니다. 김영준 의원님. 최순실 왜 저런 걸까요? 상당히 기획적이죠. 기획적이다. 공모 사실이 없다. 왜 안 도와줬기 때문에 감사 표시도 없다라고 이렇게 함으로써 한편으로는 박 전 대통령하고 사이가 나빠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의적으로는 빠져나갈 길을 찾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섭섭한 만큼 나는 죄가 없다. 차라리 날 죽여라. 또 그리고 정윤회는 자기가 봤을 때는 여전히 잘 돼가고 있는데 나만 왜 억울하다. 억울하다. 이런.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진 석방 참 다행이네요. 본심 들킨 송영무 장관 진짜 본심일까요? 그리고 이걸 조한규 증인이 기고한 내용을 보면 문건 파동의 원인 제공자였던 정윤회를 최순실과 이혼하도록 대통령이 권유했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문건에 나온 내용입니까? 문건에 나온 내용은 아니고요. 뭐 취재원으로부터 그러니까 2014년 1월 달에 1월 6일 날 정윤회 문건이 보도되고 2월에 박근혜 대통령이 두 사람 이혼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권유한 것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3월에 이제 이혼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선실세가 두 사람이었는데 두 사람이었는데 이혼해가지고 한 사람이 떨려 나가니까 이제 비선실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최순실이 슈퍼파워가 된 거네요. 그런 셈이죠. 그렇죠. 황장 소장님? 정윤회 씨는요. 거자 필반 님의 침묵에 놓죠. 떠난 자는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는데 동호대교 남단에 중국집에서 십상시가 모여가지고
그 국가 중대사와 이익관계 문제를 논의했다는 문제는 지금 정리가 안 됐잖아요. 여전히 의혹 남아 있는.